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대책, 공수처 등 사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나온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당은 이번 정책은 내년 2, 3월을 겨냥한 초단기 대책이다. 임대차 3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중장기 대책도 곧 마련할 거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책? 네, 초단기 대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급을 중장기로 한다는 게 이제 빨리 안 먹히니까, 그런 초단기, 저는 임기응변식 방책을 내놨다고 보는데요. 예. 글쎄, 이번에는, 23번째 실패에 이어서 24번째도 이제 결국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빈 임대주택서부터 상가, 오피스, 호텔방까지 말하자면 모두 창고 대방출을 통해 갖고 임시 변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 3개월 넘게 주택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는가? 예. 그리고 전세가가 이미 폭등했잖아요. 예. 근데 90% 수준으로 과연 사람들이 거기 전세값을 내고 살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산무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실 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 이 멀쩡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본격적으로 공공 전월세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또 걱정은 이런 사업 와중에 LH가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데 결국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24번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민간 서플라이어죠. 공급자들인 민간 건설사들도 좀 시큰둥하고 그리고 경실련조차 이게 재벌들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역시 24번째 대책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대안이라든가 정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은 처음에는 수요를 억제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풀고 그 다음에 공급이 이제 장기간을 해야 되니까 초단기 대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구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이제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겨우 이렇게 몇천 세대 단기 공급을 늘린다고 해갖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마치 사막과 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목은 타는데 정부가 이제 우물물 이렇게 퍼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예. 저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은 예. 결국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런 댐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고 이 뚝을 엉뚱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물길을 돌려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임대차 3법 원상복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더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지난번에 워낙 날치기로 해서 축조심사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정말 응할지는 미지수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장 문제를 좀 여쭤보죠. 후보 네. 추천 결국 불발이 됐는데 네. 여당은 야당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누가 온들 네. 통과되지 않는다. 아마 비토권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네.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비토권은 말이죠. 예. 패스트 트랙을 하면서 여당이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은 절대 공수처가 출범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하라는 취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군림한 무소불위의 사법기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범죄를 인지했을 때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여부도 공수처 결정에 맡기도록 돼 있어서 이 수사를 독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이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단 3번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추천위원들은 예비 후보들 인터뷰 얼굴조차 보고 물을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비토권을 던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당이 추천한 그 예비 후보들도 비토를 맞은 겁니다. 저희도 예. 비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 당 조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만나셨을 때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예비 후보들이 적절치 않고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비 후보들을 다시 추천하고 그런 재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돌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 테고요. 네. 이번에 여야 추천위원회 올린 후보는 다 탈락했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나머지 4명을 상대로 한 표결에서도 결국은 5표씩 또 4표씩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비토를 한 것이다. 관련해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야당 추천위원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10번 해도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후보를 재공모하더라도 또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거는 변협회장님이 좀 선입관을 갖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후보 추천위원은 독립적인 어떤 의사 판단에 의해서 그 적격성을 보는 건데, 마치 3번 했다고 그래갖고 영원히 비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만 가지고 계속 저희가 하자고 주장했는데도 그거를 물리치고 이제는 계속해서 똑같을 거니까 안 하겠다? 그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고 오만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재공모로 가자 이런 의견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예비 후보들이 훌륭하시겠지만 그 추천위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 간의 의견도 모으고 해서 추천위를 다시 소집을 해서 새로운 예비 후보들을 좀 구성토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만일 민주당이 그렇게 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막을 카드가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게 또 현실론이란 말이에요. 원내대표께서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현실론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잠깐만 과거를 되짚어서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불법 패스트트랙하고 29분 만에 날치기 통과됐을 때 공수처의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3번 회의 거치고 이제 협치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지금 각종 비리 의혹, 부정선거 의혹, 월성 1호기,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게 커지니까 검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는 거 아닌지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어떤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헌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이거를
헌법에 맞는지 위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오늘 법사위에서 찾아가서 헌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위헌 판단이 나면은 저희가 이 공수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공수처 출범의 정신을 안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는 하여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뭐 국회의장의 이야기대로 다시 한번 협의가 가능해진다면은 네. 그 후보를 재공모해서 네.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그 야당이 추천한 이현 변호사의 사과 혹은 교체 없이는 자신은 회의장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어떻게 그 이현 변호사의 사과나 혹은 교체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추천위원들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회의석상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방법상의 마이너한 문제를 뭐 저희가 거기까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합의 정신에 의해서 그리고 원래 법이 출범했던 그 취지에 맞게 빨리 좀 다시 재개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야 추천을 아예 빼고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양쪽에서 다 비토를 해버리면 의미가 네. 없는 거니까 네. 그 현실적으로 여야 추천 빼고 가서 압축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그 기관이고 대통령, 뭐 국회의원, 헌재소장, 국무총리, 판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모든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그 번갯불에 콩복과 먹듯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빨리 뽑습니까?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많고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가 정말 쌓였는데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예. 그렇게 시급한지 제가 정말 그 여당한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갖고 중요한 일은 정말 진중하게 해갖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니까 짧게 좀 답해 주세요. 네.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분열 양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네.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저는 분열은 없습니다. 분열은 없고 다만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 정도의 의견 피력은 있을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김해 신공 추진을 위한 검증위원회에서 이거를 완전히 취소하는 의견을 낸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듣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거지 여당이 뭐 가덕도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부안내동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 생각하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